한 대학병원이 직원을 뽑으면서 합격자 신체 검사 결과를 조작했는데 합격자는 병원 노조 간부의 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전라북도를 방문했는데 지역 현안을 점검하러 왔다면서도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주 제1여객 노조가 이틀째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이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의 축소 기소가 솜방망이 판결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한 대학병원이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합격자의 신체 검사 결과가 채용 직전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격자는 병원 노조 간부의 딸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는 공개 채용 공고, 병원 노조 간부 A씨의 딸이 작업치료사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채용 전 마지막 관문인 신체 검사에서 B형 간염 항체 수치가 높게 나오자 정상 수치로 바꿔놓은 건데 딸의 합격을 위해 노조 간부 A씨가 신체 검사 부서 B씨에게 조작을 부탁했고 같은 부서 C씨가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입니다. 딸이 신검을 했는데 B형 간염 수치가 좀 있고 전날 음식을 좀 잘못 먹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간염 수치가 높으니까 정상 범위의 수치로 바꿔준 거죠. 신체 검사를 통해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B형 간염 보균은 채용 결격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과잉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B형 간염 수치가 높다고 해서 불합격 사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노조 간부 A씨는 조작을 지시하거나 청탁한 적 없다며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부탁이 있었다와 없었다를 두고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합격자는 채용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불러내 청탁과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일부가 어제부터 이틀째 멈춰섰습니다. 기습 파업을 벌인 건데요. 시민들이 폭염 속에 적잖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분이면 오던 버스가 1시간이 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저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버스 아니면 집에 못 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이라 더 지칩니다. 평소에는 5분 정도면 오는데 지금 20분 정도 넘게 기다려도 안 오고 더운데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제1여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20여 명이 연이어 이틀 기습 파업을 벌였습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와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시내버스 53대가 멈춰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후 3시부터 33대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꽁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을 하는 대가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많이 부족 오는 현상이 이어지고 우리는 근로를 제공하고 조금이라도 회사들은 상여금 조금 지급 안 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조 측은 당장 내일 첫 차부터는 정상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기습 파업을 주기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축소 기소가 솜방망이 판결로 이어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무면허 봉침 시술과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행위, 입양아 등을 이용한 사기 모금,
허위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 전주시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기부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선 죄가 없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신부 김모 씨도 기부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입양한 두 아이를 사실상 방치한 이 씨가 입양아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후원금을 모은 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후원자들이 이 씨에게 속아 기부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도 가짜가 맞지만 해당 시설의 시설장은 별다른 자격 기준이 없어 전주시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 직후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선고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선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공지영 작가와 시민단체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축소 기소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사가 더 증거를 가지고 충분히 법정에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축소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씨는 입양아를 아는 채 도로에 드러눕고 입양아들에게 봉침을 놓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다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회와의 소통을 총괄하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한 수석은 지역 현안을 점검하러 왔다면서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지원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익산 출신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라북도를 찾았습니다. 한 수석이 전북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한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과 분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지역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약사항 외에 현장에 또 어떤 애로사항과 어려움은 없는지 이걸 청취를 해가지고. 송하진 도지사는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안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을 거론했습니다. 공항 위주의 정치, 서울, 경기, 인천 등등 수도권 중심의 사고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수석은 전북의 산적한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렇다 할 지원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현안을 듣고 좀 의견을 나눠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행공장 대책, 현대중공업 대책. 지난해 6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을 찾아 현안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후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말뿐인 현안 점검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두고 볼 일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이들을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의 공통점은 중앙 집권적이고 서울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연대의식을 갖고 기금본부를 흔들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위기와 공포를 조성해 목적을 달성해온 자유한국당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평화당과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새로 만들기 시작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완성됐습니다. 주제별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처음으로 지역사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 작업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과 광주 등 4개 교육청이 공동 편찬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대한교과서 공동 제작에 착수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보조 교재는 제목에서 보듯 주제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시대별 역사 기술이 아닌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상상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또 주류의 관점이 아닌 여성, 노동자,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담았습니다. 세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노동자, 농민, 청소년, 이주민 등 우리 사회가 미래에 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 역사 속에서 제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역사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역사 분야를 처음으로 심도 있게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몰랐던 전북 역사에 대한 인물들도 알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저희 전북 역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었고, 또 저희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어요. 전북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에 배포할 역사 교과서 보조 교재 편찬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역사 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역사 보조 교재를 편찬하여 내년에 학교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보조 교재는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포됐으며 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늘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전북교육청은 계속된 폭염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주 초반에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평균 방학 일수는 25일 안팎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8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에서는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지연과 원광대 배드민턴 서승재 등이 금빛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6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한 익산시청 펜싱팀 김지연. 대한민국 여자 펜싱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 올림픽 여자 사부르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부상에 시달렸지만 지난달 아시아 선수권 대회 개인전에서 1위에 올라 이번 대회 역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국내 무대를 휩쓸어온 원광대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와 김재환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특히 서승재는 지난달 전국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는 등 은퇴한 이용대 선수 이후 최고 기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혼합복식에서 지금 세계 10위권에 현재 지금 들어와 있고, 이번 아시안게임의 단체전과 개인 복식과 혼합복식에서 큰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혼합복식에서 금메달까지 획득을 기대하는. 제6회 전주오픈 국제태권도 대회가 내일 개막해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개 나라 2,2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도 대거 출전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 열린 제29회 전국 초등학교 양궁대회에서 전주 신동초등학교가 여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개인전에서도 신동초와 임실 오수초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내는 등 전북 선수들이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6.13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에 비해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 비용이 1.5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별로 후보 한 사람이 쓴 선거 비용은 도지사 후보가 5억 9,700만 원, 교육감 후보가 9억 600만 원이었으며 시장 분수는 1억 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원은 4천만 원, 시군의원은 3,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에서는 모두 500명의 후보가 출마해 27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장차 생산업체인 나노스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1,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나노스는 오늘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과 투자 협약식을 갖고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1,200억 원을 투자해 특장차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1,00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나노세 투자가 자동차 산업과 새만금 산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4명이 탈진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아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모두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닭 3만 3천 마리와 오리 2천 마리 등이 폐사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35만 6천 마리로 늘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14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동쪽 21km 해상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진도 2.2 규모의 지진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미약한 진동으로 아직까지 지진에 따른 피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전주 루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남부시장과 전북상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제7대 하연수 회장은 전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상인연합회의 수장을 맡았습니다. 하연수 회장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과 야시장의 성공 사례를 전통시장에 도입하고 상인들의 소통을 강화해 고객들이 믿고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완주, 순창, 남원, 정읍,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등 10개 시군의 폭염경보가, 나머지 4개 시군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36도, 익산 35도 등 34도에서 36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